네,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즘 학폭이라는 단어 안타깝게도 이 매번 뉴스 상위 랭킹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학폭으로 정의 내려지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예전에는 구타나 폭력 행위 같은 것을 학교 폭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훨씬 좀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보면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네.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따돌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따돌림과 인터넷상 사이버 따돌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일반 따돌림이라는 것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 따돌림이 여기에 속하고, 네.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것은 이제 수단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것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특정 학생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그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말하는 그러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네. 예. 요즘 또 이 사이버 따돌림이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하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만화에서도 살펴봤듯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자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요. 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네. 신설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기존에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선생님들 업무도 굉장히 가중되고 네. 또 사실 그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라 이제 기존에 학교별로 있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신에 네. 이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 위촉, 지명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심의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어서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두고 소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낮은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 기록부에 이제 처음에 한해서는 이게 기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근절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전에는 가해 사실을 무조건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그쵸? 그 기재하는 게 1회 유보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예, 약간 예, 기록하지 않는다. 예, 이거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예.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재학 기간 동안 학교 폭력을 추가로 저지를 경우에는 아까 유보했던 것까지 합쳐서 이전 가해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되면 앞에 첫 번째까지 같이 기재가 됩니다. 네. 실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행정 심판의 건수는 2016학년도 303건에서 2018학년도 661건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네요. 예. 그리고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 건수도 같은 기간 1229건에서 2139건으로 어휴. 2배 가까이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결정은 가해 학생의 경우 이 단순 다툼도 소송이 커지면 처벌 수준이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가 운영에 차질을 빚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해결을 도모해보자는 취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는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징계 기준은 그 해당 학생이 한 행위의 심각성, 또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반성하는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가 됐는지 여부, 또 해당 조치로 인해서 그 가해 학생이 선도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또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징계 처분에는 서면 사과를 비롯해서 피해 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해서 접촉이나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보복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봉사는 약간 약한 징계에 속합니다. 폭력 수위가 세면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처분도 받게 되는데 네. 학교폭력위원회의 그 자치위원회의 조치 사항은 이제 무조건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네. 때문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계가 이렇게 9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네요. 네. 사실 이 학교 폭력은 가해자보다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피해 학생을 위한 조치 사항이 좀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조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 피해 학생에 대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조치일까요? 해당되는 예. 조치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그리고 일시 보호, 치료 네.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신속한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선부담하고 네.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피해 학생을 위한 조치 사항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처나 교육 등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학교 그 장은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이제 분기별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정도의 교육만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과목을 개설해서 아. 사회성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아예 한 과목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것이 폭력이고 또 네. 왕따 같은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동영상 같은 단발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해 듣는 형태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요즘 학폭이라는 단어 참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좀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는 방송인의 경우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학폭 이력을 폭로하면서 견제하고 비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십수년 전 일을 들추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이 학폭 가해자, 예전의 학폭 가해자였죠. 자살 시도를 한 것이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학폭 폭로를 하는 게 또 명예훼손은 아닐까?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권 변호사님. 네, 이제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통한 행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공공의 이익 그리고 진실한 사실이다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연예인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 또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그것이 진실이냐라는 것에 대한 진실 공방도 쉽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제 의견으로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네. 진실하다면 그 연예인인 공공의 이익 그리고 연예인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이 좀 더 위법성 조각이 넓게 인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김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뒤늦게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을 적시 안 하고 또 모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모욕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상 이제 처벌 대상인데요. 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는 진실한 사실이고 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는 사실 나중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봐야만 아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공의 이익,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지만 공공의 이익에 이제 다른 꼭 반드시 공공의 이익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이 내용 우리 판례상은. 그런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공공의 이익이 아무래도 좀 넓게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과연 이게 분풀이 아니면 그 연예인 연예 활동 앞으로 막기 위한 방송 출연을 막기 위한 그런 걸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학폭가에 폭로한 경우에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그리고 이제 비방 목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를 했다면 또 처벌이 안 될 수 있긴 한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게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으므로 좀 이런 학폭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학교 폭력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옛날 일을 또 들춰내는 게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두 분께서 또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